그림이 머릿속 이미지처럼 안 그려져요. 머릿속 이미지처럼 안 그려진다가 여러분들의 머릿속 이미지를 또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은 이게 납득이 될 거예요. 제 콜로소 강의 2편을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런 거예요. 머릿속 이미지를 일단 이렇게 딱 단어를 이렇게 써보고 얘가 떠오르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약간 구분을 한번 지어봤어요. 그 강의에서. 대략적인 느낌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이 이미지라는 게 어떤 캐릭터들이 뭐 여기서 뭘 하고 있다 어떤 상황에 대한 표현, 상황 표현이라고 할까요? 상황 표현. 다른 단어로 달리 말하면은 구도 위주로 이렇게 떠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걸 먼저 떠올리면은 뭔가 구체적으로 얘가 막 주먹 이렇게 날라온 거 피하고 그 다음에 막 반격하려고 하고 있고 그죠? 뒤에서는 막 자동차가 지나가고 있고 그 뒤에서는 막 건물이 폭파되고 있고 뭐 이런 장면이라고 쳐봅시다. 막 다 떠올라 이런 것들이 그죠? 네. 그래서 난 되게 눈에 담은 것처럼 선명하게 떠오른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외곽 이런 형태나 이런 것들 위주로 떠오르면은 구체적으로 솔직히 색깔까지 떠오르진 않아요. 모든 게 한꺼번에 다 떠오르는 일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디테일하게 보자면은 막 정말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인물은 그런 거 있죠. 진짜 슬로우 모션 카메라 찍은 것처럼 누가 맞고 있으면은 입에 피부가 막 이렇게 부들부들 떨리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떠올리기 힘들단 말이에요. 거기에 포커스를 둬야지 이런 것들이 떠올리는 부분인 거지. 이 모든 한 장면이 완벽하게 떠오른다? 그러기는 쉽지가 않아요. 왠 줄 알아요? 우리 시야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방금 얘기한 그 포커스라는 표현이 제일 여기서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주제로 삼는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두면은 나머지 부분들이 뿌옇기 때문에 얘가 포커스가 가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을 떠올리려고도 하지 마시고 어딘가에 딱 포커스 둔 거, 걔가 주제가 되기 때문에 포커스를 둔 거겠죠? 그거를 먼저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를 여기 약간 끼워 맞추듯이 그리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최선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그러면 그걸 끼워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좀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긴 하셔야겠죠. 저 같은 경우 한번 딱 이렇게 낙서로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농담 삼아서 얘기하는 거지만 이게 바로 전기쌤의 비밀입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그로를 끌 수가 있을 정도로 저는 이 설명에 대해서 되게 확신을 갖고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구상도 아니야. 눈부터 그냥 시작할게요. 낙서로 한다라고 해도 제가 그러니까 다 떠올라서 그리는 게 아니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기본기가 어느 정도 탄탄하게 이게 진행이 되면은 요걸 그리는 순간 이 그림이 끝났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것만 해도 여기에 많은 단서가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거의 어때요? 눈썹의 위치나 이게 눈 바로 위에 눈썹이 위치가 있죠? 그 말은 거의 정면에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고개를 돌릴 가능성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정면으로 양 눈을 이렇게 이쪽 눈 모양하고 뭐 약간의 짝눈일 수도 있겠지만 거의 비슷한 사이즈의 눈이 이렇게 그려지겠고요. 옆쪽 방향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네요. 약간 그럼 이렇게 딱 그려지겠고 거기에 맞춰서 정면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약간 뭐 고개를 들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는데 눈썹이 굉장히 높이 그려진 걸로 봐서 그냥 거의 정면이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정면에 해당하는 코 모양 뭐 이제 나머지 거기에 맞춰서 입술의 어떤 모양 이런 것들이 다 정해지고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두상의 형태 이런 것도 정해지겠죠. 물론 뭐 세세한 헤어스타일이나 이런 게 먼저 정해지진 않았을 거예요. 헤어스타일 정도는 중간에 정해도 되겠지만 이렇게 되면 어떤 시점이나 각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옆을 쳐다보고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보통 어딘가를 쳐다본다라고 하면은 고개를 먼저 돌리지 눈동자를 먼저 굴리진 않아요. 맞죠? 네. 그런 거 생각하면은 여기에 그냥 이제 맞춰서 조금 자연스러운 자세 이런 걸 생각하면은 얘가 고개를 돌렸다고도 볼 수 있겠어요. 눈동자가 이쪽을 향해 있으니까 고개를 먼저 일단 돌리다가 그게 못 미쳐가지고 눈동자를 돌린 거다라고 일단은 가정을 하고 뭐 아니면 이렇게 새초롬하게 딴 데 이렇게 쳐다봐도 상관은 없겠죠. 그런 이제 의도 좀 생각해가면서 고개를 돌려서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는 거다라고 가정하면은 그냥 고개를 돌렸으니까 목에 이렇게 주름이 생기면서 몸의 방향은 사선으로 이런 식으로 상상해 줄 수도 있겠고요. 그죠? 네.
이렇게 이제 정말 이제 뭐야 계속 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을 해나가면 된다라는 거지. 너무 그 뭐랄까 그냥 물 흐르듯이 진짜로 이렇게 쭉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막말로 눈 하나만 그렸는데도 말이죠. 이거보다 좀 더 단순하게 제가 한쪽 눈을 이렇게 그렸어요. 이걸로 다 그려졌다 이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하면 반대쪽 눈의 위치가 만들어지겠고 네. 코 위치 이렇게 그려지고요. 입술이 이렇게 나오겠고 두상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 뭐 뭔가 눈을 감은 걸 수도 있겠지만 위에서 보니까 그냥 얘는 눈을 아래로 이렇게 내리뜬 건데 뭐 이렇게 보이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뭔가 아래쪽으로 뭔가를 하는 것처럼 뭐 핸드폰을 만지는 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게 있겠죠.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약간 숙여진 목의 각도를 이렇게 그려서 어깨 라인이 한 이쯤에 나올 거고 하는 식으로 쭉 맞춰서 그림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각도에서 사람을 보면은 팔 길이가 어떻게 나와서 쭉 뻗어 있지만 여기에 관절이 이렇게 나와서 손으로 뭔가를 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허리 위치가 여기 나오면은 그 골반 느낌에 맞춰서 또 다른 데가 어떻게 나올 거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유추가 되면서 그려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발 위치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게 한꺼번에 장면이 떠올라서 이렇게 된다기보다는 이렇게 맞춰 나가는 어떤 이런 방법이 훨씬 더 이 장면을 이렇게 구체화하는데 필요한 어떤 여건이다 이거예요. 필요한 부분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얼마만큼 뭐 막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를 떠올리고 이런 것들은 정말 사실 부족한 게 맞아요. 뭐 조금 더 이게 이제 많이 익숙해지고 하다 보면은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생기다 보니까 로우 앵글에서 사용하는 패턴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쭉 만들어지다 보면은 그림을 훨씬 이렇게 수월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런 것만 생각하면서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 해가지고 어떤 거리 모양을 뭐 이렇게 만들어 볼 수도 있고. 그죠? 재밌게 이렇게 충분히 해볼 수가 있다는 거. 이게 제가 이미지가 다 그려져서 그리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동원을 해가지고 표현을 하는 거죠. 네, 이미지가 뚜렷해서가 아닌 거예요. 이런 어떤 패턴이나 많이 봤던 것들 위주로 조금 이렇게 연습이 된 것들이 자연스럽게 약간 녹아드는 느낌인 거지. 머릿속의 이미지를 막 이렇게 점점 더 구체화하게 떠올려가지고 이렇게 그리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네. 손 그리는 팁 알려주세요. 손 그릴 때 팁, 손. 일단은 자기 손을 보고 그려라 이게 있겠는데 꼭 그것만이 정답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선은 왜 내 손을 보고 그리면은 그림에서 잘 적용이 안 될까? 내 손과 그 그림 안에서 캐릭터의 손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기 때문일 거예요. 왜곡이 돼 있죠. 내가 가까이서 내 손을 보고 그리면은 가까이에서 보다 보니까 이렇게 딱 앞쪽에 이렇게 손을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 엄지손가락 바라보는 시선과 요거와 거리감 차이가 굉장히 생겨요. 그쵸? 그러면서 약간의 왜곡이 생길 수밖에 없어. 눈앞에다 놓고 보고 그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최대한 좀 멀리 떨어뜨려 놓은 손을 보고 그리시는 게 제일 좋아요. 카메라로 찍는다고 하더라도 멀리서 찍으시는 게 좋아요. 왜곡이 최대한 안 생기게. 왜? 우리가 보통 그리는 손은 초상화에서 나오는 손도 있겠지만 보통은 이렇게 전신 들어가 있는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손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최대한 이거와 비슷한 환경에서 그 존재하는 손을 참고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주먹진 어떤 손을 이렇게 그릴 거다라고 했을 때, 네. 이 손을 뭐 실제랑 거의 비슷하게 찍으면 제일 좋겠죠. 멀리서 사람 한 명 세워놓고, 그거를 이렇게 딱 손을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일단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손 자체에 대해서 팁을 살짝 드려보자면은, 이것도 결국은 도형화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인지하기 좋은 단위로 끊어서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자기 손을 보면서 분석을 이렇게 해보는 거야. 그냥 이렇게 쫙 펼친 손을 일단 뭐 이렇게 딱 봅시다. 이렇게 딱 보면서 일단 손등 위주로 이렇게 딱 보자면은 여기가 이런 식으로 뼈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뼈는 이렇게 모여 있어야 되겠죠. 여기 이렇게 딱 뼈 관절로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부채꼴 모양의 손바닥과 거기에서 뻗어 있는 뭐 촉수라고 할까요? 그런 손가락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죠. 처음에 관찰할 수 있는 거는 한 요 정도 부분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좀 디테일하게 이제 넘어간다. 미술학원 좀 다녀봤다 하는 친구들은 이제 이 부분을 신경 쓰기 시작해요. 얘를 이렇게 조금 더 입체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각도를 바꿔서. 그러면은
이런 형태의 부분에 베이스에다가 손가락을 집어넣는 식으로 이렇게 이런 단위로 생각하니까 굉장히 쉽죠. 손가락이면 여기다 그릴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손바닥 모양으로 봤을 때는 또 어때요? 이게 이렇게 쭉 옆으로 나열되어 있는 게 아니고 손바닥 쪽에서는 이렇게 엄지손가락 부분이 따로 나와 있고 나머지 부분이 이런 식으로 또 달려 있다 라는 어떤 큰 특징들을 먼저 이렇게 파악을 한 다음에 좀 해보시면 된다는 거. 구부릴 때도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구부릴 때는 어때요? 큰 주름이 이렇게 하나 또 가 있죠. 그것처럼 이쪽 관절부터, 그러니까 실제 뼈는 여기까지 이렇게 있겠지만 접혀지는 부분으로 치면 여기부터 해가지고 같이 접혀진다라는 거. 약간 남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겠죠. 여기까지가 관절이다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딱 접힐 때 코 피부로 치자면은 이 부분에서부터 접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먹을 줬다고 하면 이제 손가락이 이렇게 다 없어질 텐데 여기부터 접히기 시작한다라는 식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약간 나눠주는 거. 이런 포인트들 기억해 주시면은 쉽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또 놓치기 쉬운 이런 본질, 이거는 지금 제가 본질, 손의 모양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고 치면은 아까 얘기한 거리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중요하게 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거. 지금 혹시 질문하신 분이 전신 캐릭터를 그리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거다라고 하면은 단적으로 얘기할게요. 손가락 마디 있죠? 요 주름. 요거를 그냥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절대 그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보이는 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가까이서 봤을 때 손가락 모양입니다. 맞죠? 여러분 친구가 안녕 하면서 이렇게 인사할 때 이런 손가락의 마디를 한번 찾아보려고 하세요. 우리가 거기에 존재한다는 걸 알지만 잘 안 보인다는 걸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맞죠? 그 정도로 거리에 따라서 이렇게 보이는 묘사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요거는 지극히 가까이서 보는 손을 그릴 때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가까이서 보는 특징이에요. 이거를 실제로 그린다고 치면은 꼭 만화에서 보고 그리시는 것처럼. 그리고 또 한 가지 팁. 이거 요번 게 꿀팁이에요. 여러분 손가락 마디 있죠? 각도에 따라서 안 그려야 될 때가 있다는 거. 이런 거 생각해 보신 분 별로 없으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스케치니까 제가 일단 다 그리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주먹 쥔 손이 보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빛이 어디서 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이 손가락의 마디라는 게 이거를 구분을 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 구분을 지어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실제로 우리 손가락 어때요? 약간은 동그랗죠. 윗면도. 그죠? 아랫부분이 훨씬 동그랗지만 단면으로 치자면 이런 모양이에요. 맞죠? 손가락 이렇게 손가락 손톱 그려줄까요?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맞죠?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거는 구분을 위한 거지. 실제로 우리가 주먹을 쥐어보세요. 한번. 그러면 거기에 생기는 마디들 있죠. 예. 그러니까 정면에서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정면에서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라이엇 게임즈 로고 마냥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움푹 들어가서 빛이 안 들어와서 이 시꺼먼 게 생기는 지점이 있어요. 그쵸? 얘를 각도를 돌려보세요. 시꺼매지나 안 시꺼매져요. 왜? 이 마디 움푹 들어간 부분이 안 보이는 상태거든요. 이 상태. 맞죠? 이거 채색할 때 절대로 여기 새까맣게 두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얗게 나올 때도 있고요. 이 부분이. 그죠? 차이는 있어가지고 컬러가 들어가긴 하는데 어때요? 그냥 이런 식으로만 나와도 돼요. 근데 이거를 스케치 느낌 그대로 딱 가져가다 보면은 이런데 시꺼멓게 그리시는 분들 많아. 그러면서 손 그림 드로잉이 좀 이상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제가 옷주름 설명할 때도 비슷한 이야기 했을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딱 어떤 구분이 지어지는 거 우리 뇌는 알아요. 뇌는 아는데 실제로 그렇게 안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경우인 거예요. 우리가 나눠져 있다는 걸 아니까 여기에 검은 선이 실제로 보이지도 않는데 존재한다고 믿고 이런 식으로 그려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들 손 그릴 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팁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디테일하게 그리시려면 이런 거 신경 잘 쓰시면은 디테일하게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사실 솔직히 말하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연구를 안 했다라는 증거예요. 왜? 이거 실제로 이렇게 보고만 그려봤어요. 이거 바로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생각보다 이런 거 특징을 못 잡아내시는 분들 많으신 걸로 예상이 되는데 한번 꼭 이런 거 관찰해가지고 시도해 보시길. 아시겠죠?